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험의 배경으로서 위험을 보았어요. 또한 일반적인 보험 이론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그 범위를 더 좁혀서 손해보험 이론을 보려고 해요. 큰 틀에서 보험을 분류해보면 재물과 관련된 손해보험,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의 원리, 법적 특성, 법적 원칙,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우리 이론서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러한 손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이급수 분대 암기 코드네요. 무슨 말인가? 이득 금지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 상등의 원칙, 위험 분담의 원칙, 위험 대량의 원칙인데요. 우리는 이급수물을 분대가 먹고 보험 원리대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외우네요. 참고로 분대는 군대 용어예요. 이급수 분대 중에서 먼저 이득 금지의 원칙을 보면 보험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죠. 보험의 특성 중에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반영된 원리예요.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표적인 법적 규제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중복보험, 초과보험, 보험자 대위인데요. 우리는 이중초대 이렇게 외우네요. 이득금지의 원칙을 위한 법적 규제에는 중복보험, 초과보험, 보험자 대위가 있다. 암기 코드는 실기대생에 가서 함께 정리할게요.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 즉 보상하는 최대 손해액을 현저하게 초과해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중복보험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보험금 합계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해요. 보험자 대위는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피보험자의 권리를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3가지 모두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규제를 받는 케이스예요. 다음은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인데요. 급부는 내는 거고 반대급부는 받는 거예요. 계약자, 즉 농부의 입장에서 내는 보험료와 받게 될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가 같다라는 말이죠. 식은 1인당 보험료는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에 볼 수지 상등에서 나오는 공식과 함께 정리할게요.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 계약자의 입장이라면 수지 상등의 원칙은 보험자, 즉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수는 수입이고 지는 지출인데요. 보험회사가 받는 수입보험료 총액과 주는 지급보험금 총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원칙이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같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식으로 쓰면 수입보험료 합계는 지출보험금 합계 이렇게 되는데요. 수입보험료 합계는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고 지출보험금 합계는 평균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건수니까 결국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건수 이렇게 되겠네요. 이 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떤 식이 무슨 항목인가만 구분하면 되는데요. 등호의 왼쪽만 보시면 되겠네요. 1인당 보험료가 나오면 1인당이니까 계약자에 관한 식이니까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고요.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 즉 보험료의 합계가 나오면 그것은 보험회사의 수입 총합이니까 수지 상등의 원칙이 되겠죠.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어차피 암기하는 김에 이것도 함께 외우죠. 누가 상등이고 누가 급부인지 이런 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보험회사의 입장이 수지 상등이고 계약자 입장이 급부 반대급부예요. 도움 따기를 하니까 보수, 계급 이렇게 되네요. 보수층에도 아마 계급이 있나 봐요. 물론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냥 보수, 계급 이렇게 외워요. 보험자, 수지 상등, 계약자, 급부 반대급부 이렇게요. 다음은 위험의 분담인데요. 한 명의 피해를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즉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하여 큰 위험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보험이라는 거죠.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에 해당되는 원리예요. 보험의 특성 중에서 위험 분담, 손실의 집단화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네요. 다음은 위험 대량의 원칙인데요. 위험의 특성 중에서 대수의 법칙이 구현된 원리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은 어떤 평균치에 가까워지고 그럼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보험 경영이 가능해진다라는 원칙이죠. 그렇게 되면 보험 계약은 하나의 커다란 단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득금지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 상등의 원칙, 위험 분담, 위험 대량의 원칙. 우리는 2급수물을 분대가 먹고 보험의 원리대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외우네요. 2급수 분대 이렇게요. 다음은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인데요. 9회 기출이었죠. 제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였어요. 하나하나 간단히 보면 쌍무 계약성, 보험회사는 손해보상 의무를 지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쌍무, 서로 간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계속계약성은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존속한다는 말이고요. 다음은 불요식 낙성 계약성인데요. 손해보험 계약은 특별한 요식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요식이고요.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므로 낙성 계약이에요. 부합 계약성이란 우리가 약관이라고 하죠.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에 계약자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합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행위성은 손해보험 계약 자체가 그대로 상행위이고 보험회사의 영업행위예요. 다음은 최고 선의성인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시된다는 말이고요. 유상계약성은 계약자의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대가 관계를 가지는 유상계약이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외우네요. 특성 있는 쌍계동 불락요리는 부상치료의 최고예요.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은 쌍무계약성, 계속계약성, 분류식 낙성계약성, 부합계약성, 상행위성, 최고선의성, 유상계약성 기억해 두시는데요. 10회에 연달아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다음은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이네요. 이건 먼저 큰 타이틀부터 외우고 가죠. 세부적인 암기사항들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외워요. 원칙이 없으면 대선에서 피실거려. 대선 피실, 비실거린다는 이야기죠. 보험자 대위의 원칙, 최대 선의의 원칙, 피보험 이익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이네요. 그때 외우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실 무한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귀에 붙고 입에 붙어요. 자동으로 붙어요. 경험 있으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저 무한반복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대선 피실, 보험자 대위의 원칙, 최대 선의의 원칙, 피보험 이익의 원칙, 실손 보상의 원칙이고요. 먼저 보험자 대위의 원칙은요. 손해보험 원리 중 이득 금지의 원칙에서 법적인 규제로 보험자 대위가 있었죠. 보험자 대위에는 목적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는데요. 목적물 대위는 잔존물 대위라고도 하고요. 청구권 대위는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라고 해요. 다 이론서의 공식 명칭이니까 어떤 용어를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대위라는 말이 좀 낯설겠네요. 그냥 보험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치를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예로 들어보면 쉽겠는데요.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홀랑 탔어요. 나무로 지은 집이라 다 타버리고 철근 골조 몇 개만 남았네요.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일단 다 타버렸으니까 보험금을 받겠죠? 그럼 남아있는 고철은 보험회사 소유로 넘어간다는 것이 목적물 대위, 잔존물 대위고요. 옆집이 불을 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보험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사로 넘어간다는 것이 청구권 대위, 즉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예요. 이득금지의 원칙이 구현된 거죠. 어렵지 않죠? 네네, 이해하신 그대로예요. 보험에 가입한 물건, 그 중에서 타고 남은 것이 잔존물이고요. 물이니까 물건이겠죠? 청구권은 법적인 권리거든요. 이건 물질이 아니죠. 아무튼 일단 보험금을 받으면 물건이건 권리건 모두 보험회사로 넘어간다는 원칙이에요. 목적물 대위, 청구권 대위, 합쳐서 목청 대위 이렇게 외워도 좋겠네요.
군대에서는 중대장 계급이 대위인데요. 목청이 좋아야 중대장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보험자 대위의 원칙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피보험자가 이중 보상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과실이 있는 제3자, 위에서 옆집에게 손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보험회사는 옆집에게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은 최대 선의의 원칙인데요. 보험은 통상적인 상거래와 다르게 미래지향적이고 우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직성과 신의 성실이 요구되는데요. 이를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최대 선의의 원칙을 유지하는 도구가 있어요. 고지, 은폐, 담보, 고은담이에요. 고지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은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이고, 담보는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해요. 고은담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피보험 이익은 계약자가 보험 담보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보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사고가 생기면 계약자에게 손해가 될 때 피보험 이익이 있다라고 말해요. 쉽게 생각하면 내 자동차가 망가지면 내 손해니까 피보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 피보험 이익의 원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박 방지예요. 만일 옆집 자동차를 내가 보험에 들었다면 빨리 사고가 나서 보상받기를 바라겠죠? 내 차가 아니니까요. 둘째로 피보험 이익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켜요. 내 차라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셋째, 피보험 이익은 결국 계약자의 손실 규모와 같으므로 손실의 크기를 측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피보험 이익의 목적은 도박 방지, 도덕적 위태 감소, 손실의 크기 측정인데요. 우리는 도도손 이렇게 외우네요. 마지막으로 실손 보상의 원칙인데요.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는 말이에요. 이득 금지 원칙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예외 세 가지가 중요하네요. 기평가 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 우리는 실기대생 이렇게 외우네요. 앞서 본 이득금지 원칙의 세 가지 법적 규제, 즉 중복보험, 초과보험, 보험자 대위를 이중초대 이렇게 외웠죠? 서울대를 능가하는 실기대가 있대요. 실기 실습 위주로 공부해서 실기대의 학생들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채용한대요. 대기업들이 2중, 3중으로 초대하는 거죠. 누구를요? 실기대생을요. 그래서 실기대생은 2중 초대를 받아요. 실기대생, 2중 초대. 실기대생은 실손보험 원칙의 예외로서 기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이고요. 2중 초대는 이득금지 원칙의 법적 규제로서 중복보험, 초과보험, 보험자 대위예요.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서로 또 헷갈리거든요. 함께 비교하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실기대생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기평가 계약은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인데요. 골동품 같은 것은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계약 시에 합의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책정하는 거죠. 대체비용보험은요, 감가상각 없이 신품으로 교체해주는 보험이에요. 대체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보험은 애초에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예요. 사람의 목숨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한다는 거죠. 기평가 계약은 일단 평가는 가능하지만 생명보험은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여기까지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험계약의 원칙은 대선피실이고요. 보험자 대위의 원칙에는 목청대위, 목적물대위, 청구권대위가 있네요. 최대 선의의 원칙은 고지, 은폐, 담보, 고은담으로 유지되고요. 피보험 이익의 목적에는 도도손이 있네요. 도박 방지, 도덕적 위태 감소, 손실의 크기 측정.
마지막으로 실손 보상의 원칙에는 예외 3가지가 있는데 실기대생, 이중초대 이렇게 기억하겠네요. 다음은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인데요. 보험자의 의무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를 볼 텐데요. 우리는 흔히 계피의 의무라고 불러요. 이론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여기는 주로 1차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계피의 의무에는 고지, 통지,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있는데요. 계피들은 늘 약자라서 고통, 손해가 심하겠죠? 고지, 통지는 모두 알리는 건데요. 보험 계약 전, 정확히 말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 알리는 것을 고지, 계약 체결 이후에 변경된 사항 같은 것을 알리는 건 통지 이렇게 불러요. 시간 순서대로 고통이에요. 통지할 의무에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하니까 이론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특이한 것은 2번째 위험 유지 의무가 통지 의무에 들어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인데요. 이것도 주로 1차 시험에 출제되는 분야예요. 보험증권에서는 법적 성격만 보시면 되겠네요. 일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요식증권성,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제시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잘못 지급하였더라도 책임을 면한다는 면책증권성, 보험증권과 보험금을 맞교환한다는 상환증권성,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유가증권성,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성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렇게 암기하네요. 요즘은 면상이 유가증권이네요. 요, 면상, 유증. 시대를 풍자하는 암기 코드 정말 짱이죠? 참고로 암기 코드는 제가 만든 것도 꽤 많이 있는데요. 선배님들의 땀과 시간이 배어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보험약관은요. 보험자와 계피들 간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해 놓은 것인데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인쇄된 것보다는 손으로 쓴 것이 우선한다는 수기조항 우선. 약관의 내용이 모호할 때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하고 보험자에게는 엄격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재보험인데요.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래 보험회사를 원보험자, 재보험회사를 재보험자라고 불러요. 역시 1차 시험에서나 다루는 주제예요. 재보험의 기능만 보고 넘어가죠. 첫째, 위험 분산인데요.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로 책임을 넘기니까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둘째,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일정 부분 책임을 재보험자에게 넘기니까 더 많은 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셋째,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도 촉진되겠죠. 마지막으로 위험이 분산되니까 경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재보험위원님들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대요. 재보험위원들 신경이 날카롭네. 재보험의 기능은 위험 분산,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 촉진, 경영의 안정화 이렇게 되겠네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죠. 손해보험의 원리, 손해보험의 법적 특성, 손해보험의 법적 원칙,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약관의 해석 원칙, 그리고 재보험의 기능을 보았어요. 암기할 것이 너무 많다 느끼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무한 반복으로 이론서의 모든 암기거리들은 정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시기적으로 보험금 체계 잡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네요.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은 손평의 정석 9강으로서 논작물의 보험금 체계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